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효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노무사님 요즘에 올림픽 좀 많이 보시나요? 잘 못 보고 있어요. 스포츠에는 별로 요즘에 관심이 야근이 좀 없으신가요? 스포츠 별로 찾아보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라 가지고요, 제가. 그런가요? 그러면은 오늘 청취자 퀴즈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저희가 그래요? 청취자 퀴즈는 최근에 이제 있었던 어제 있었던 올림픽 소식을 주제로 했습니다. 어제 1500m 경기에서 황대현 선수가 금메달을 땄는데 이 경기 종목은 무엇일까요? 맞추는 게 문제였고요. 보기는 1번 스타트랙, 2번 쇼컷 했더래요. 3번 쇼트트랙, 4번 쇼미더 골드 이렇게 준비했거든요. 스포츠는 모르셔도 정답은 혹시 아시겠나요? 알죠, 이거는. 아세요? 혹시 요 종목 하면은 떠오르는 선수가 있으신가요? 이 성함이, 그 선수 성함이 잘 기억나지 않는데 예전에 엄청 유명했던 선수들 좀 알고 있었는데. 국내외 통틀어서 혹시 알고 있는 선수 이름 한 명만 대라면? 근데 이거 말씀드리면 되게 화를 많이 내실 것 같은데. 누군데요? 그 예전에 그 오노 선수. 그분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이제 왜냐면 어떤 분들 잘하신 분들 성함이 생각이 안 나고 왜 이렇게 손들었던 그거 기억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마찬가지 같은 종목 선수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노무 상담도 받고 있으니까요. 근로하시다가 혹시나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샵 0945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민 상담도 남겨주시면 노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주제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인데 이거 많이들 요청 들어오시죠? 문의가 들어오죠? 그렇죠. 굉장히 이 판단자가 어려운 영역이기도 해요. 첫 번째는 이제 뭐 휴게시간이냐 근로시간이냐 그거는 이제 대기시간의 문제로 이제 기결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워낙 바쁜 업종에 계시는 분들은 그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정상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계속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한 입증이 잘 돼야 되는데 사실상 업무의 특성상 거기에 휴게시간에 일했다는 거에 대한 업무의 그를 증빙할 수 있는 개인적인 수단들이 사실 많이 없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고민하시는 분들 참 많을 것 같은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그 해외에는 브라운백 미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말 그대로 뭐 빵이라던가 샌드위치 같은 거 갈색 종이백에다가 담아와서 가볍게 담아와서 먹으면서 미팅을 하는 그런 걸 브라운백 미팅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뭐 이 명칭을 굳이 쓰진 않지만 뭐 점심시간에 간단하게 뭐 먹으면서 회의하고 얘기하고 이런 경우 많거든요. 이런 거를 휴게 시간이 보장된 걸로 식사 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사실. 저는이라고 붙인 거는 판단이 다를 수 있는 건가요? 다를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업무 얘기가 나와서 회의로 된 건지 아니면 그게 마치 우리가 그냥 야 오늘은 샌드위치 먹으면서 간단하게 뭔가 얘기 좀 하자라고 하면 어떤 이탈 세력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탈 세력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탈하실 수 있는 분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럼 강제성이 됐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원래는 휴게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 이용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사내에서 뭐 복도에서 막 뛰어다니고 이런 거는 못 합니다만은 결국에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데 그걸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한다 어떤 강제성을 부여한다. 그게 아무리 뭐 식사 시간 때 업무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해서 회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저는 휴게 시간이 정상적으로 부여됐다고 보기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근로시간에 따른 휴게시간 이런 걸 법적으로 정해놓은 게 있습니까? 이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를 줘야 된다고만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4시간 단위로 30분씩 휴게를 더 줘야 되는 구조를 띠고 있는데요. 네네. 그래서 근데 이 휴게 시간의 장단 길이는 정해놨잖아요. 근데 그 부여 횟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어요. 그래서 횟수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뭐 끊어서 이렇게 10분씩 끊어서 줄 수도 그렇죠. 있는 거고요. 네, 네, 맞아요. 그거는 이제 극단적인 경우에 해당되는데 네. 끊어서 준다고 하더라도 사실 법을 그대로 얘기한다고 하면 네. 법에 위반되는 사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10분씩 주는 걸 가지고 뭔가 신고를 했을 때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네. 이게 일반 이제 사무직 같은 경우는 아마 네, 이해하시기가 쉽지 않겠지만 뭐 그렇죠. 자영업자분들이라도 자영업이 아니고 그 뭐 요식업이라던가 아니면 운수 네, 노동자분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은 네, 그 쪼개주는 게 허용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야 네. 그러면은 이거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법은 그렇게 돼 있는데 결국에는 회사도 이제 이 조직이 운영돼야 되고 수익을 내야 되는 구조에서는 네. 직원들이 사기가 떨어지면 음.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소한의 휴게 시간은 점심시간 같은 거, 그러니까 식사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은 웬만큼이면 다 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무직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정도의 휴게 시간, 점심시간이 부여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개 이제 요식업이나 다른 데 가보면 30분씩 부여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30분씩. 30분, 오전 오후 15분, 15분 나눠서 휴게를 하는 데도 있긴 하거든요. 네. 주로 좀 이 분쟁이 들어오는 사례가 어떤 경우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결국에는 이제 요식업에서의 휴게를 못 누린 시간. 음. 그러니까 뭐 지금은 브레이크 타임이 다 있어서 그냥 거기에서는 이제 그 운영을 안 해서 별로 크게 문제가 없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아직까지도 그 손님을 받게 되면 네. 그 대기 시간이 근로 시간 하니까 쉬지 못했다는 거에 대한 그 근로 시간을 주장할 수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무직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이제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한 일한 시간은 연장근로 수당을 받아야 되는데 근무를 했음에도 연장근무 수당을 못 받았게 되는 그 근로시간에 대한 청구를 하는 것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제 우리 버스 기사분들에 대한 대기 시간의 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 대기 시간도 우리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이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지난번 작년 제가 가을 때쯤 이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그 대기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최근 판례가 있기는 합니다. 예.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판례를. 네, 그 판례들에 이제 여기 우리 실무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뭐 현장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판결이었다는 얘기들이 많았어요. 이제 그래요? 그 부분은 뭐냐면 근로자들이 임금 협정을 통해서 근로시간이 이미 반영된 시간을 초과해서 그런 시간을 업무를 했는지 알지 못하겠다. 네. 만약에 그런 업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을 그 업무를 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어려우니까 그 대기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첫 번째 취지였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대기 시간 동안 자유롭게 뭐 별도 공간에서 커피 마시거나 텔레비전 시청하거나 방법으로 휴식을 취했다. 뭐 이런 이유들을 설치를 하면서 이 대기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 얘기가 판결이 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근데 현장에서는 이 현장 상황을 잘 알지 못했다라고 판단을 하신다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이제 버스 기사분들은 배차 시간에 항상 쫓기거든요. 왜냐하면 이 서울 시내 교통은 항상 엉망이잖아요. 항상 밀리고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없는 구조죠.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한 바퀴 도시고 들어가셔가지고 최소한의 그 다음 배차까지의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시간은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면서 아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시간들, 대기 시간, 그런 시간들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 이거는 무슨 말이지? 이런 의문들이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요즘에 특히나 이제 주 52시간제 그 이후에 근로시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이게 정말 근로시간하고 휴게시간하고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쉽지가 않아요. 정말 너무 이제 왜냐하면 이게 우리 어떤
근로시간을 딱딱 재단할 수 있는 업종, 뭐 제조업이라든지 여기에서는 사실 근로기준법을 대입하기는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반면에 우리가 이제 사무직이나 요식업 다른 우리 이제 좀 현대사회로 발전하면서 조금 고도화된 뭐 근로시간을 제대로 정하기 어려운 그런 업종들에 있는 시간들은 예. 정말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 재단하기 정말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형태의 변형 근로시간제들을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거를 뭐 정확하게 설계해서 다들 대입하기가 회사마다 뭐 여력이 녹록치는 않고요. 또 이게 잘 지켜지는 것도. 그러면 어떻게 매번 건건이 분쟁이 생길 때마다 뭐 노무사님 찾아가고 분쟁 그 절차를 겪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뭐 그거보다는 사실 이제 분쟁이 생기는 모습들은 뭐냐면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그 사내에서 서로 간의 그 양해가 서로 그런 과정이 없었다고 보입니다. 저는 항상 이제 그 분쟁의 모습에 들어가서 보면 두 양 당사자 간의 그 감정이 진짜 격할 대로 격해져 있어요. 맞아요. 예. 이제 뭐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유도리 있게 운영을 해도 될 수 있고 업무를 잘하고 있는데도 더 회사에서는 더 타이트하게 운영하는 형식을 취한다든지 또 그런 불만을 회사가 접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든지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결국에는 폭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조금 더 살펴주셔가지고 좀 잘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 분쟁이 발생하는 사업장, 빈도가 높은 사업장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업장에 가서 보면 이런 대화나 이런 그런 양해하는 관계들이 엄청 잘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노무사님들은 보통 물론 법을 적용하는 게 가장 원칙이겠습니다만 둘 사이에서 중재하는 경우도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렇죠. 네, 중재 역할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사전 예방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저희 같은 노무사들이 이제 분쟁을 예방할 그 조정 역할을 하게 되는데, 너무 극단으로 치닫지 않게 잘 다독여서 운영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이게 제가 그냥 감히 생각해 보면 양쪽 다 말씀해 주신 대로 감정이 너무 격해져 있다 보니까 중재를 하려고 해도 잘 안 통할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노무사님만의 노하우가 있나요? 없어요. 너무 감정이 격화돼 있으면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그분들은 사실 어떤 누구의 얘기도 듣지 않거든요. 그 상황이 되면. 본인의 주장만이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사실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제 중재자가 들어갔을 때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고 뭔가 한 발 물러설 수 있다는 그런 조금 자세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제 전혀 물러서지 않겠다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으면 저도 어쩔 도리가 없어요. 이게 참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제3자가 공감을 못 해주는 것 같을 때 제일 화가 또 더 나거든요. 맞아요. 우리 노무사님들은 거는 기본인 거예요. 그 공감 능력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게 많이 좀 필요하죠. 그렇군요. 근로시간이 이제 해당이 돼야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네, 맞아요. 그럼 나중에 근로시간으로 판단된 연장 근로수당, 야간 수당 같은 것들은 어떻게 계산해서 받을 수 있나요? 이제 직원 5명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미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가산수당이라는 걸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의 통상시급 곱하기 150% 곱하기 이제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은 시간으로 이제 해주시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다들 이제 통상시급에 대해서 많이 의문들을 가지시거든요. 그게 뭐지?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이런 이제 생각인데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이제 기본급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이 통상시급이라는 게 자기 월 급여를 월 유급 총 인정 시간으로 나눠준 시간을 얘기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1일 8시간 일주 5일 일하시는 분들은 일주 40시간 근로자잖아요. 그럼 이 40시간 근로자들의 월 유급 인정 시간은 만근했을 때 받아야 되는 시간 수는 209시간이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주 40시간 근로자들은 월급 나누기 209시간 하면 그 본인의 통상 시급이라는 게 나와요. 그거 통상 시급 곱하기 연장 근로시간 곱하기 1.5 하시면 돼요. 이 통상 시급이라는 게 또 퇴직금 같은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죠? 왜냐하면
이런 이제 퇴직금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법정 퇴직금은 그 퇴사하기 전에 그 3개월 동안 발생한 임금 총액을 가지고 계산하는 거고, 네. 그 DC형 확정 기형 그 퇴직연금은 네. 그 해 임금 총액의 11분의 1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 통상시급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그 통상시급 기준으로 산정하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더 받게 되면 결국에는 3개월 임금 총액이 커지는 거고, 네, 그거 가지고 퇴직금 계산하는데 차액분이 분명히 발생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퇴직금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차액분이 생기는. 네. 그 보통 주변에 대기업이라던가 아니면 회사 다니는 분들 보면 짝수달, 홀수달 따로 해서 뭐 예를 들어 그렇죠. 200만 원, 40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 상여금 100% 명목으로 나눠서 이렇게 받는 경우가 있던데 이런 거 그냥 300만 원으로 쭉 주면 안 되는 건가요? 그래도 되죠. 사실. 이게 회사 입장에서 다른 게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것도 저도 유래를 잘 모르겠는데요. 사실 그게 이제 상여 100%, 뭐 상여 200%, 그게 이제 뭐 예전에 이제 그때 이제 예전에 정했을 때 기본 한 달은 적게 받고 한 달은 더 많이 받고 그런 구조를 짜놔서 그런 것 같아요. 그 결국에는 지금 현대사에서는 그렇게 주더라도 그 임금들은 결국에는 다 통상 임금이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정기적으로 받죠. 그 다음에 일률적으로 다 받게 되죠. 네. 그래서 뭐 확정적으로 받게 되는 거니까 통상 임금이에요. 그것도 포함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목요일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만큼 이 노무 관련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인데 9290님께서 방송도 훨씬 전에 문자를 주셨거든요. 이 내용 제가 한번 먼저 읽어봤는데 굉장히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네네.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한 지자체에서 기간제 근무자로 일을 하고 계시대요. 근데 근무 조건이 2022년 1월 3일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입니다. 근데 1월 1일과 2일은 토요일, 일요일이고 휴일이고 12월 31일도 토요일입니다. 매년 이런 방식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물어보시네요. 요거는 계약이 363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1년은 안 되는 거죠. 366일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365일은 안 되는 거니까 이틀 빠지게 되는데요. 법적인 그 절차대로 치면 365일이 되지 않으니까 계약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 퇴직금이 되시진 않아요. 그러면 이제 이분께서는 계속 근무를 해오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 말씀으로는 그러네요. 그래서 뭐 1년 이번에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뭐 22년 1월 3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그 다음에 23년 1월 3일부터 12월 30일까지. 그러니까 1월 1일은 공휴일이고 쉬는 날이니까 1월 예를 들어 2일 또는 3일 이런 식으로 계약을 시작하면 어쨌든 1년이 안 채워지고 계약이 끝나는 건데. 그렇죠. 원래만 이제 그렇게 계약을 하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뭐 토요일, 일요일이라는 뭐 변수가 들어오는 바람에 1월 3일에서 365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퇴직금의 발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는 못 받는 거고. 네, 올해 같은 경우는. 1월 1일은 무조건 쉬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죠. 그러면 1월 예를 들어 토요일, 일요일이 아니더라도 1월 2일부터 31일까지 계약을 했다. 이런 방식으로 연 단위로 끊어서 계약을 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결국에는 이분은 이 1회 이번에 한 번 계약으로만 끝난다고 하면 못 받는 거는 뭐 기정사실화 되는 거고요. 근데 이 매년 이렇게 해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근로가 예정돼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1월 1일은 휴일이기 때문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니까 그거는 너무 법의 잣대로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그 근로의 단절로 볼 수 있냐 없냐를 먼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끊어서 계약을 하더라도 나중에 뭔가 분쟁이 생기거나 소송으로 가거나 할 때는 해석의 여지들이 남아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예가 하나 있는데 우리 방학에 있는 기간제 교사분들이 있거든요. 예전에 판례가 있는데 이 방학 때는 이제 근로 관계가 방학이니까 근로를 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는 업무의 특성상 방학이라는 게 그 유지가 돼 있으니까 그 기간을 빼고 1년이 된다고 하면 그 퇴직금을 줘야 된다는 판례가 있어요. 근데 그 지금 사례하고 유사하신 것 같거든요. 다년간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업무의 그 계약의 특성상 1월 1일은
그냥 우리가 휴일이니까 계약을 안 하고 바로 이어서 하는 거니까 예. 그 연속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올해는 1월 3일부터 12월 30일까지 계약을 하셨다고 했는데 분명히 네. 매년 이렇게 계약하고 있는데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제가 뭐 요 앞전에 말씀드린 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네. 검색해 보시고 주변에 있는 그 전문가 상담을 받아 보시고 네. 네. 9290님께 조금은 희망이 되는 아마 내용인 것 같고요. 6982님 회사를 다니면서 저녁에 투잡하려고 하는데요. 요즘 투잡도 고용보험이 가입되는 걸로 압니다. 이런 경우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나요? 라고 하십니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특수 형태 종사자분들의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고용보험의 이중 취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 상용과 상용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월급을 많이 받는 사업장이나 뭐 주 소형 근로 시간이 많은 사업장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 받게 돼서 한 군데만 취득할 수 있게 되는데요. 네. 투잡을 뛰시니까 네. 우리 직장에서도 가입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 특수 형태 종사하시는 그 배달이신지 모르겠지만 그 경우에 해당되면 네, 거기 가입해 주셔야 돼요.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문제는 없다. 네, 그 가입하게 돼 있어요. 그게 가입을 무조건 하게 돼 있다. 고용보험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어요. 가입해야 돼요. 그건 이중 가입이 허용돼요. 알겠습니다. 제가 근데 착각했는데 그게 그분이 투잡이 뛴다고 하는데 저녁에 배달 알바 하시는 건가요? 어떤 업무인지는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예. 아마도 예상컨대 요즘은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너무 그렇게 이제 많아져가지고 제가 그 너무 넘겨짚어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경우가 아니고 뭐 일터를 그냥 두 군데를 다닌다. 네, 두 군데 똑같은 어떤 회사에 다니신다고 한다고 하면 특수 형태 종사가 아니라고 하면 한 군데만 취득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군데 취득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뭐 근로기준법 문제가 아니라 취득 자체가 안 돼요. 알겠습니다. 2910님. 음식점입니다. 파출부 사무실에서 파견받아서 매일 일당을 주고 있는데 4대 보험 주유수당 대상인가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직업소개서 통해서 파출 받아 주시는 분은 파출은 일당으로 이제 고용하신다고 하면 첫 번째는 이제 그날만 나오셔서 하셨으면 일용근로 내용 확인 신고라는 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4대 보험을 다 들어줄 필요는 없어요.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면. 근데 이제 파출을 쓰시다가 계속 우리 뭐 파출 쓰시는데 막 한 달에 똑같은 분만 쓰실 수 있잖아요. 일 잘하고 이러면 또. 네, 그렇죠. 계속 쓰시면 그냥 그 급여의 계산만 일당으로 해서 주시는 거지. 근무일은 우리 상용 근로자들 계시는 정직원 분들하고 똑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4대 보험에 가입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또 시켜주셔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 4대 보험하고 어떤 거 물어보셨죠? 4대 보험 주유수당 대상인지. 그렇죠. 주유수당도 우리가 파출 일당만 나오셨으면 안 줘도 되죠. 근데 이분이 계속 나와서 우리가 근무하는 뭐 요식업이라고 하니까 주 6일이면 6일 다 채우셨다. 4인 미만, 4인 이하니까 그러면 또 주유수당은 나가야죠.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말씀하신 내용 똑같은 거죠? 주유수당은 5인 이상과 뭐 미만을 가리지 않습니다. 1인 이상 사업 그냥 근로자라면 다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하고 똑같아요. 그래도 2910님께서는 이 근로자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 보니까. 대신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일주일에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분들을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분들은 주유수당이나 퇴직금 요게 적용되진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 내용까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청취자 노무 상담까지 쭉 이어가다 보니까 벌써 또 시간이 가득 찼네요. 지금도 문자 더 들어오고 있는데 이 내용들은 저희가 정리해서 다음 주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였습니다.